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 지지율에서 또다시 민주당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꺾은 겁니다. 이제 본선을 앞두고 제대로 채비에 나선 건데요. 네, 그런데 막말과 기행의 상징이기만 한 것 같았던 트럼프에게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보도국 백나리 기자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이제 굉장히 역대 최악의 그 어떤 비호감들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알기로는 트럼프가 힐러리에게 뒤진 것으로 항상 나타났었는데 이제 두 번이나 연속 지지율에서 앞선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예. 네, 사실 트럼프와 힐러리가 본선에서 붙으면 보나마다 네. 예, 클린턴 전 장관이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늘 우세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재미있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뉴스가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두 후보의 전국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 45%가 나왔습니다. 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 4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3%포인트가 앞선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달 그 폭스뉴스의 조사만 하더라도 그때 클린턴이 48% 그리고 트럼프가 41%로 7%포인트를 앞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네. 3%포인트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기세 좋게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폭스뉴스 조사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앞선 게 처음이지만 네. 이 전국 지지율은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예. 다른 데서도 한번 이런 경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달 초에 라스무센이라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했더니 그때는 트럼프가 41%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39%가 나왔어요. 그래서 2%포인트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큰 격차는 아니겠지만 좀 예.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트럼프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결과를 두 그러니까요. 번이나 이제 얻게 된 거죠. 예. 클린턴 전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나 힐러리를 보면은 서로 지지하는 성향층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그랬나요? 네,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백인들이 찍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남성들이 많이 그렇죠. 찍고요. 네. 그리고 학력을 보면 대학 졸업자, 그러니까 미만들이 많이 찍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많이 찍고 그리고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이 많이 찍어요. 예. 그리고 학력에서 보더라도 대학 졸업 이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에서 두 후보가 정말 대결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구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호감 얘기 나오면 전 트럼프가 아주 대세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만 이제 힐러리가 트럼프를 앞섰다는 그 이색적인 결과가 있네요. 이 원래 이랬나 봐요.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비호감의 상징이었거든요. 막말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예. 막말도 많이 하고 네. 기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호감의 상징이었는데 이번에 폭스뉴스 조사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보다 힐러리 클린턴이 더 비호감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힐러리 클린턴 처음으로 60%를 넘었어요. 비호감도가. 그러니까 60%를 넘어서 61%까지 갔는데요. 예. 자, 그 트럼프 비호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60%대였던 게 이제는 많이 내려와서 56%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힐러리는 61%로 60%대에 있고 트럼프는 50%대로 내려와서 56%니까 예. 한마디로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더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보면 재밌어요. 응답자들 과반이 네. 힐러리가 더 싫지만 그 둘 다 도덕성이나 정직성이나 공감 능력이나 다 결여돼 있다. 그리고 그 두 후보는 자기를 위해서 출마한 거지 미국을 위해서 출마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대답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 둘 다 믿을 수도 없고 사실 별로 호감도 안 간다. 이런 대답들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네, 정말 누가 덜 비호감이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트럼프는 일단 그렇다 쳐도 도대체 힐러리 전 장관은 왜 이렇게까지 비호감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럼프보다는 행정 경험도 엄청나게 많고 사실은 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영부인도 했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국무장관까지 해서 행정 경험이 엄청나게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좋은 대학 나와서 금수저잖아요. 근데 지도자급의 인사들은 사실 뭐 금수저 아닌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있는 똑똑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는 친근한 그렇지만 똑똑하고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 그런 이미지로 승부를 했으면 이제 많은 대중들한테 이게 먹혀 들어갔을 텐데 저 멀리에서 상류층과 함께 호의호식하는 지도자라는 그들만의 이미지가 리그에 그렇죠. 있는, 예.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힐러리 클린턴의 이미지가 일단 너무 강하고요. 예. 여러 가지 스캔들도 많았습니다. 그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서 국가의 기밀이나 그렇죠. 안보 사항과 관련된 거를 개인 계정으로 받아봤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사실 클린턴에게 더 결정적인 그
강타를 먹이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고액 강연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강연하고 얼마였어요? 정말 수천만 원에서 심하면 수억 대의 강연료를 받기도 했거든요. 사실 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정말 1년 혹은 평생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것을 힐러리 그러니까요. 클린턴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혹은 2시간의 강연, 한 번의 저녁 식사로 벌어들였다는 거니까 사실은 일반 미국 시민으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약간 미운 거죠. 네, 그렇군요.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금 트럼프가 많이 따라잡은 상황인데 네. 그런데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또 힐러리가 예. 앞섰네요. 이게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결과가 달라요. 그 뉴욕타임스 조사에서는 이제 힐러리가 47% 그리고 트럼프가 41%, 그러니까 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는 힐러리가 앞서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 신문마다 성향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바로 예. 그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무슨 어떤 유권자가 다른 대답을 해서라기보다는 질문 설정을 조금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미국의 보수 방송이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앞서는 경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좀 진보 성향의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힐러리가 앞서는 경우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이 흥미로운 어떤 대결의 상황들을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백 기자가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비호감단은 처음에 너무 그게 극에 달해서 갈수록 이제 무뎌지면서 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도 본인도 이제 스스로에게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경쟁력에서도 그렇죠. 앞서 나가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좀 이미지 관리해야겠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말도 좀 가리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요즘요? 그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작년 8월에 네. 공화당 그 대선 경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을 폭스뉴스 주관으로 했었는데 그 폭스뉴스에서 여자 앵커가 나왔었죠. 네. 그 여자 앵커 맥인 켈리라고 하는데 그 그렇죠. 맥인 켈리가 트럼프의 여성 혐오 발언들을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이렇게 반박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고 궁지에 몰리고 하니까 비속어를 쓰면서 빈보라고 이제 머리가 비고 예쁜 여자들을 이르는 속어를 써서 빈보라고 조롱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참 기세 좋게 트럼프도 막 비난하고 했었는데 이제 정작 진짜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어떤 본선 링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트럼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칠 전에 이 맥인 켈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화해를 그렇군요.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인터뷰에 응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엄청나게 공손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그 맥인 켈리가 유감이냐, 나한테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느냐, 예전에 트럼프 같으면 어림없죠. 그게 내가 왜 미안하냐, 너가 빈보처럼 굴었지 않느냐라고 했을 텐데 그렇죠. 아주 공손하게 두 손을 붙잡고 정말 유감이다. 내가 그러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라면서 아주 공손하게 사과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발언이 하나 있었어요. 트럼프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막 나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공화당의 그렇게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강도 높은 발언과 그렇게 주목을 끄는 막말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 말은 곧 앞으로는 나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날 그 영상에서 보면 트럼프는 저는 그런 트럼프의 모습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다소곳하게 앉아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는 이제 본선 채비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갖추면서 아마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이렇게 합니다. 말 가리다가 그 말 안 가리는 거 좋아하던 사람들 표 뺏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여태까지는 그런 이미지로 너무 강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었다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는데 그렇죠. 이제 정말 본선이 코앞입니다. 본선 채비들은 잘 돼가고 있나요, 양 진영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 사실상이라는 말도 이제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된 네, 네. 셈이니까요. 지금 이제 부통령 후보군 그리고 내각 후보군들과 꾸준히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대법관 후보 11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지명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다 백인이에요. 11명 모두 백인인데 그중에는 자기한테 막말한 판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트럼프가 이런 사람 절대 안 쓰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자기한테 막말했던 판사들까지 이렇게 기용을 하는 걸 보면 탕평책을 쓰는 것 아니냐. 이제 본선에 나가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선대위원장에는 폴 매나포트라는 인물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막 임명된 건 아니고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영입을 한 건데 네. 네.
근데 이 매나포트라는 인물은 공화당 내의 최고의 선거 전략가라고 해요. 여태까지 역대 대선에서 계속해서 기용이 돼 왔던.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공화당 지도부에서 트럼프를 못마땅해 하고 탐탁지 않아 할 때 예. 그때 이제 매나포트를 트럼프가 이제 영입을 해서 우리도 이제 대응 방안을 이제 고심을 할 때 매나포트가 아마 거친 언사를 이제 쓰지 마라라고 조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그때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때 불화설이 한참 돌았다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는 이제 다리를 건넌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복귀를 하면서 이제 불화설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예. 매나포트가 최근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수석 책임자들을 전부 불러다 놓고 자 이제 트럼프는 이런 정책을 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선언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 본선에 출정할 어떤 채비가 완전하게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내가 만약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한반도 구상도 최근에 왈리드 팔레스 이 외교 책사를 저희가 완전뉴스 TV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쪽에 수위 조절에 좀 나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 방위비에 푼돈을 내고 있다. 그렇죠. 라고 예. 트럼프가 얘기해서 이게 정말 무슨 푼돈이냐. 우리가 6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가 뭐 반박도 강경하게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조금씩 이제 톤을 낮추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도 자,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나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철수시켜버려야 된다. 푼돈밖에 안 내는데 무슨 방어를 해주냐. 뭐 이런 입장이었다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데 방위비 분담률은 좀 더 높여야 된다라고 굉장히 좀 정중하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푼돈이란 말도 쓰지 않았어요. 아주 적은 비율만 부담하고 있다라면서 기존의 입장은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용하는 어휘나 어떤 그 톤, 수위 조절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좀 더 모습들을 고급 모드로 보였습니다. 바뀌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에 걸맞는 어떤 용어들을 쓰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정말 그야말로 트럼프가 달라졌어요. 이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반트럼프 정서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표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될까요? 재미없어 이러면서 또 이제 네. 떨어져 나갈지. 사실은 여태까지 예.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열광적인 그런 환호를 보냈던 거는 그런 트럼프의 막말이나 거침없는 그런 언사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그게 또 한편으로 공화당 내부에서는 아 정말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가 본선에 나가서 힐러리 클린턴을 누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예. 여태까지 공화당 지도부에서 트럼프에 대해서는 사실 못 믿어왔던 게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사실 트럼프가 현실이거든요. 더 이상은 뭐 다른 대선 후보를 내세울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결정이 된 만큼 공화당 지도부와 이제 같이 행보를 같이 하면서 전략을 같이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미지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막말이나 그런 기행에 좀 열광하고 있는 쪽도 있지만 사실 정작 이제 아주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정말 대선 후보로서의 인격과 자질과 어떤 품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냐의 어떤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반트럼프 정서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제 싸움이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나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